여러분 1월과 2월에는 이것을 꼭 집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올 한 해 내내 여러분의 가정은 늘 행복하고 또 번영하는 가정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망한 집도 살려낸다고 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어느 부잣집이든 반드시 있는 것이며 또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집에는 절대로 없는 것들입니다. 네, 정초에는 새해 첫 운이 시작되는 때이니만큼 이것만은 꼭 집에 두시도록 하세요. 첫 번째로 여러분, 미니식물은 집안의 불행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부잣집이든 식물을 집에 두지 않는 경우는 없으며 또 정원이 있다면 반드시 소나무를 심어둡니다. 소나무는 그 집에 재물운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만들며 항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는 최고의 풍수 물건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작은 미니식물입니다. 네, 원래는 꼭 2개만 두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려움이 생기지 않으며 또 금전운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꼭 아셔야 할 것이, 식물이 어지러이 난잡하게 있거나 또 그것이 시들어가도록 만들게 되면 오히려 재물운이 상실되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늘 식물을 보면 마음에 안정이 생긴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 두세요. 분명 그 집은 올 한 해 절대 막힘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그림은 가정의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좋은 그림이나 글씨는 가장 중요한 풍수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벽에 걸리는 것은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데 어지러운 것, 뭔가 중심에 맞지 않는 듯한 것은 무조건 피해야 하며, 또한 용이나 호랑이 같이 신성한 동물들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그림은 내 가족이 아니라면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으며, 사진도 내 가족 사진이 아니라면 가능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로부터 좋은 그림이나 글씨가 집안에 있으면 항상 안정과 행복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꼭 하나 주의를 하셔야 할 것이 바로 달력입니다. 아마 연초라고 많은 달력들 거실 거예요. 네, 절대 안방 벽에는 달력을 두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친구의 편안함은 가정의 번영을 만들어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무조건 친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떤 시기든 정초에는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친구를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단정하고 청결하게 두시고 눅눅하거나 습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친구는 혼수로 할 만큼 아주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네, 잠이 보약이라는 점, 잠을 편히 푹 자야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원활해진다는 점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친구가 더러운 가정, 친구가 불편한 가정은 절대 번영과 행복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웃음이 생기도록 만드는 물건 꼭 하나는 두세요. 여러분, 가정에 웃음이 생기도록 만드는 물건 하나만 있다면 절대 그 가정에는 불행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난초를 기르셨던 것이고, 또한 지금도 부잣집들에 가보면 아끼는 소장품들이 반드시 하나는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무엇이라도 다 좋습니다. 집에서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얼굴에 웃음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 하나는 꼭 두십시오. 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든 항상 잘 되고 또 인복이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가족 각자가 그런 것이 하나씩 집에 있다면 그 가정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고, 또한 이로 인해 늘 행복을 누리는 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집에서 이런 식으로 식물을 기르고 있는데 이 식물들이 성장하려고 막 움직일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웃고 있어요. 네, 어떤 시기든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분명 세상이 아주 즐겁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이고, 뭐든 막힘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겨울에는 무조건 발매트는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저희 집의 화장실과 현관의 발매트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네, 이것은 집안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언제든 집안이 단정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특히 겨울이라면 무조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발매트입니다. 실제로 그리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용 문제가 걱정되신다면 두꺼운 수건이라도 하나 깔아두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올 한 해 내내 불행이 없는 가정이 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소파 근처에 둔 책은 그 집의 번영운입니다. 여러분, 번영은 양기의 강함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네, 집안에서 양기가 가장 강한 물건이 바로 책이며 펜이며 노트예요. 그리고 또 활자가 적힌 무엇이라도 다 양기가 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여 신문이나 책은 절대 장례식장에 가지고 가면 안 된다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1월과 2월 소파 근처에 책을 몇 권 두어보세요.
대신 아주 단정하게 질서 있게 두셔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분명 그 가정에는 음양의 기운이 맞아지게 될 것이니 절대 다툼이나 갈등이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성공이나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 가정에서 하는 직업적인 활동에 절대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7번째로 TV와 냉장고 주변은 최대한 비우세요. 여러분, 집안에서 최대한 비워야 할 곳이 몇 곳이 있는데 현관이며 창가이며 또 TV 주변이며 냉장고 주변입니다. 맞습니다. TV 주변과 냉장고 주변이 단정하다면 그 집은 무조건 번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 집 냉장고입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두지 못하도록 아예 케이스를 짜서 넣어두었어요. 이렇게 되면 냉장고 위에 아무것도 올려두지 못하게 되며 또한 냉장고 앞면이나 옆면에도 아무것도 붙여두지 못하게 될 것이니까요. 물론 이렇게까지 하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냉장고 주변과 TV 주변은 어지럽다는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만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TV 주변은 거실 소파에 앉으면 가장 많이 바라보는 것이죠. 네,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시선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은 올 한 해 내내 편안한 막힘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대한 이곳은 단정하게 만드세요. 8번째로 부정한 물건, 주술적인 물건은 집안에 불행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이고 집안에 눈에 보이는 곳에 주술적인 물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는 집안으로 악한 혼령을 불러들일 수 있는 물건이라 그 집은 언제이고 반드시 한 번은 큰 불행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원래는 양기가 아주 강한 해라 이는 정말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귀신은 신호를 주지 않으면 생인이 사는 곳으로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으며 또한 귀신이 들락거리는 집은 반드시 뭔가에 씌인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이죠. 네, 이런 것을 두신다면 올 한 해 항상 많은 불행을 안고 살아가시게 될 거예요. 9번째로 여러분, 현관이나 거실 창가를 넓게 쓰시면 운의 폭이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최대한 창가와 현관은 비워야 하는 거예요. 네, 겨울은 음기가 강한 계절이라 운의 변화가 결코 많지 않습니다. 하여 집안으로 최대한 많은 기운이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네, 일정 시간 이상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시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과거 우리 고택들을 찾아보면 항상 대문이 가장 큽니다. 그것은 그만큼 공간을 넓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거예요. 그래야 들어오는 운의 폭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 우리 풍수에서의 생각이니까요. 여러분, 집은 항상 비우려고 하세요. 그래야 운의 폭이 커지고 또 그 집에 부는 쌓이게 될 것입니다. 10번째로 여러분, 1월과 2월 항상 액세서리는 하고 다니세요. 여러분, 겨울은 음기가 강하여 옷에도 항상 액세서리는 해야 하는 거예요. 네, 옷은 사람의 번영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니 그 기운을 살려주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핀을 하나 하셔도 되고 아니면 손목시계를 하시고 다니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해를 맞아요. 정초, 운을 좋게 만드는 비법 풍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